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볼 책은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이신 켈리 채 회장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건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자신을 좀 변화시키고 아니면 지금 힘든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저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켈리 채 회장님이 이제 직접 이 책을 쓰신 건데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조금 됐고요. 저도 2017년에 지금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그 창업을 하셨고요. 창업을 한 지 단 7년 만에 유럽 10개국에서 매장이 며칠에 한 개씩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공성장을 하고 있고, 연매출 5천억 원이라는 고속성장을 이룬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고요. 정말 남들 부러워할 만한 진짜 성공을 이룬 사업가인데, 실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서 후보에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낼까 이런 걱정을 하셨던 그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실제 이제 40이 넘은 나이에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 많이 걸리신다, 내가 나이 먹고 지금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또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참 존경해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을 끝까지 하시고 그걸 끝까지 성취를 해내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그러면 창업해서 잘 나갔었냐? 물론 잘 나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전에 이분은 원래 이제 집안이 그렇게 이제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다고 해요. 집안이 워낙 힘들어서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못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직접 일을 해 가시면서 봉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봉제 일을 하면서 그 패션 쪽에 관심이 생기셨고, 패션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옷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이 됐다라는 걸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최고가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가 원조네? 프랑스가 패션의 그 본산지네?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다시 프랑스로도 가셨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직접 또 그 패션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직접 일까지 이제 해보시는 상황이 됐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친구의 그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자기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일을 잠깐 이제 도와주면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일을 내일처럼 자기 사업처럼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날이 갈수록 성장을 하고, 그 친구분하고도 또 합이 잘 맞아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게 이제 전시, 행사 뭐 이런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지사까지도, 파리에서 이제 한국 지사까지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잘 이어가던 와중에 문제가 이제 하나가 터지죠. 행사를 이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매출이 떨어지고, 실제 그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 사업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행사를, 자동차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받았고, 그 제안을 통해서 그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그 자동차 역사에 관한 그 행사를 개최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10억의 거의 빚을 져가면서 그걸 행사를 개최를 했던 거죠. 초창기는 당연히 잘 될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상처럼 호응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온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만 바글바글하고, 실제 행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그 행사가 실제적으로 그 좋지 않게 끝나면서 이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을 접게 되고, 온전히 그 10억이라는 빚을 이 캐리처 회장님이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힘든 나날을 거의 2년 가까이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일들을 하기에도 자기가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업가로서의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못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때에는 많이들 찾아오고,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막 잘 해줬는데, 그게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힘든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에 많이 상처를 받으셨다고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나가고 정말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돈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게 당연한 거였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 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안 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서운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이겨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우울함을 느끼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후배를 이제 한 명을 만났는데, 그 후배랑 이제 커피를 마신 거예요. 밥은 못 먹고 돈이 너무 없어서. 근데 이제 후배랑 같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딴 생각만 드는 거죠. 이 커피값을 누가 내나.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후배의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후배가 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잘 나갔을 때는 이제 선배여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고 적극적으로 막 조언도 하고 이랬던 후배였는데, 후배에게 커피를 얻어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낙담을 하고 자신감이 계속 하락하게 되죠.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제 거울을 보시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셨대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셨고, 근데 그때 문득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가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고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엄마만은 나를 믿고 지지를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럼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상황을 내가 이겨내야겠다, 나를 믿어주는 엄마가 있다라는 그 부분만으로도 그 엄마에게 내가 보답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어나셨는데, 근데 이제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셨던 게 걷는 거부터 먼저 하셨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니자. 그래서 진짜 정처 없이 많이 걸어 다니시고,
이제 찾아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했던 게 이제 사업에 대한 구상들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사업을 생각하셨던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켈리처 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이 독서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실제 켈리처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1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 학위를 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제 책에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건데, 1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건 그 분야를 정말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를 정말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와 정말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켈리처 회장님도 자신의 분야, 그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분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관련 책들이나 이제 리더십 관련 책들을 굉장히 열심히 보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깊이 있게 읽으셨고, 그 책들이 실제 정리가 되면서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어요. 이제 책을 읽는 법에 대해서 100권을 읽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넓게 읽는 방법하고 깊이 있게 읽는 방법들,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먼저 켈리처 회장님은 이제 깊게 여러 책을 그냥 두루두루 그냥 다양한 분야를 본 게 아니고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보신 것들이 실제 도움이 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과 닮고 싶다 하는 사람의 책을 구매를 하셔서 그분의 책을 정말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여러 번 읽고 그분과 같이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켈리처 회장님은 그걸 이제 강조하세요. 똑같이 따라해보라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나 태도들을 똑같이 따라서 행동을 해보라는 거고, 물론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2인자로밖에 남을 수가 없고, 그걸 자신만의 이제 응용 방식을 나중에는 터득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책들을 열심히 읽고 그분처럼 하려고 따라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도 정말 동감을 하는 거고요. 저도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분의 생각들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또 따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런 행동들을 이미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도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이제 터득했던 부분이고, 저도 원래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뭐 10대 때는 그렇게 책을 읽지도 않았었고,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책이 읽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그 정말 존경하는 멘토들의 삶을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이 사업 선정 3가지, 이거 정말 저도 느끼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3가지는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우선 사업 선정 기준, 켈리처 회장님이 선정한 3가지 기준은, 첫 번째가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두 번째가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세 번째가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경기를 타지 않는 게 진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수익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매출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건 항상 등락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때는
정말 매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켈리츠 회장님이 첫 번째 했던 사업이 이제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그 경기를 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거기서 선정하는 기준에 들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할까 켈리츠 회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경기를 타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대요. 그래서 선정 기준에 들어갔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장래업, 두 번째가 그 섹스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그 요식업, 이런 세 가지가 경기를 타지 않는 것이라고 후보군에 올랐는데, 그 중에 자신이 그래도 가장 해보고 싶은 거는 요식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식업을 첫 번째로 타깃으로 삼았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절대 많은 빚을 지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경험이 없는 이상은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업은.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보면 좋지 않냐, 실패를 많이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 나도 도전해서 뭐 실패 한번 할 수도 있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실패를 하면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회생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회생 가능한 실패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여러 번 해보는 건 괜찮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되거나 너무 큰 일을 벌여버리면 이게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도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을 정도의 내가 투자를 할 정도, 그 정도의 돈만 사업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일을 꼭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업에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좋아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이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소 10년, 20년을 최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10년,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은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업은 특히나 힘든 일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하고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켈리츠 회장님도 사업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셨고, 그리고 사업하는 것 중에 어떤 걸, 그러면 내가 요식업을 하고 싶은데 요식업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아시안푸드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좋아할 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그 김밥 그리고 초밥이 이제 거기에 그 후보군에 올랐던 거죠. 가장 자주 먹고 가장 좋아했던 게 초밥이었다는 거예요. 그 스시. 근데 그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켈리츠 회장님이 하셨던 게 이제 그 초밥과 관련된 사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선정 기준들을 고려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뭐 경기를 알고 막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런 것들, 저는 2번, 3번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3번은.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중요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설레는 일을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해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준비도 근데 분명히 해야 돼요. 켈리츠 회장님도 2년을 준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파악하고 준비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을 절대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준비 과정도 결국에는 하나의 시작이고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실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켈리츠 회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도시락, 파리에서 이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게 이제 스시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제 최고의 스시를 만들고 싶어서 일본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정말 그 스시 대가를 만나시고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그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당연히 처음에 반대하고 무시를 하셨겠죠. 근데 그 무시를 무시하시고 다시 또 도전하시고 다시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요청을 해서 드디어 그 레시피를 받게 되고, 그분이 직접 파리까지 오셔서 직접 그 스시에 관련된 컨설팅을 계속 해주셨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정말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실제 그 마트에 그 스시를 판매하는 그 매대를 이제 설치해서 그게 체인으로 유럽 10개국에 이제 퍼지게 되고, 그 매장만 지금 7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업 확장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워낙 맛도 있고 진짜 동양인들이 직접 이제 앞에서 보여주는 이제 쇼 비즈니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시를 직접 만들고 막 조밀조밀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신기해 보이잖아요. 그 유럽 서양인들한테는. 그래서 그 모습을 막 보여주니까 서양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일구고 마지막으로 켈리츠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꿈과 관련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적고 그 꿈을 종이에 쓰고 이루고 싶은 날짜를 적고 그리고 그걸 현실로 이뤄내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고 정말 훌륭한 본보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고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든 사업이 꼭 아니시더라도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정말 도전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은 분들에게도 열정을 깨우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오늘 여러분들 또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네이버 마인드 스위치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누고 좋은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가서 달려갈 때 그런 경험담들도 나눠주시고 아니면 좋은 자료들도 있으니까 좋은 자료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